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권일용,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 불화가 있었던 한 후보가 최근 당론과 다른 해병대원 특검법 수정 발의를 제안하자 이를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원희룡 후보는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 라고 했다. 윤상현 후보도 전륜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권일용 후보는 총선 때 전국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윤상현 후보는 인천선대위원장으로 저와 함께 선거 지휘를 맡았다. 저도 진심을 다해 세 분 당선을 위해 뛰었다고 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이 오히려 배신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공한증 한동훈에 대한 공포 증세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나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고물가에 따른 고통을 이해하고 국민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원 후보 캠프는 대구 서문시장 상인 부부인 장영기, 박금미 씨가 캠프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원 후보 캠프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후보를 향해 최상병 특검에 동조했지만 돌아온 건 한동훈 특검이었다며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 봐줄 테니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부산을 찾아 연재진구을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고 전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여야 각 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다. 국민의힘은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강력해 이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무래도 관심이 적어진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출마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동훈, 나경원, 권일용, 윤상현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왜 패배했을까? 2월 말 3월 1주차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더 많았다. 민주당의 비명행사 공천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였다. 그러나 3월 1주차 이후 국면이 바뀌었다. 세 가지 사건이 터졌다. 조국혁신당 돌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대파 논란. 이 중 두 가지는 용산발 이슈였다. 민주당 압승의 최대 배후 세력은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었다. 질문을 바꿔보자.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패배했을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어정쩡했다. 둘째, 콘텐츠가 빈약했다. 셋째, 이재명 조국 심판론으로 상징되는 야당 탓에 안주했다. 지난달 23일 한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출마 선언문을 보면 총선 패배 원인을 복귀했음을 알 수 있다. 총 발언 시간은 28분이었다. 다른 3명의 후보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이었다. 첫째,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해병 특검의 독자 발의가 대표적이다. 단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 방안은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카드다. 다만 프레임은 바뀌게 된다. 특검에 대한 찬성 반대 구도에서 특검 추천권의 적절성으로 바뀌게 된다. 공세적인 방어 전략인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콘텐츠의 빈약함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단락에 부분적으로 담겨 있다. 대표적인 문구로 권전, 유전은 우파의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좌파의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도식을 깨부수겠다고 밝힌다.
야당과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야당의 설득을 당하겠다는 표현도 사용한다. 정책적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한다. 셋째, 남 탓의 정치학에 대한 반성도 반영돼 있다. 28분의 출마 선언 전체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 남 탓의 정치학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보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비전과 포부를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 채 해병 특검의 독자적인 발의는 경선의 최대 이슈가 됐다.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에게 배신의 정치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응은 어떨까? 국민의힘 대표 경선 방식은 당심 80%,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여론조사도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에 국한된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을 보면 당심과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발표된 여론조사 중 대표적인 두 개를 살펴보자. 뉴시스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9%, 원희룡 16%, 나경원 13%, 윤상현 6%, 모르겠다 7%였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모르겠다 9%였다. 에이스 리서치는 자동응답 시스템 ARS 조사였고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이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재밌는 논평을 했다. 처음에는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로 생각했는데 출마 선언문을 보니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위협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테면 한나땡은 가고 한대위, 한동훈 대표 되면 위협적가 등장한 셈이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 일부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민주당의 과도한 조치들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때문이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이 여전히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좀 못해도 용산 대통령실이 더 못하니 괜찮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당과 야당의 못난이 경쟁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여당과 야당의 자라기 경쟁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 한나땡이 가고 한대위가 오면 상황은 바뀔 것인가? 지켜볼 문제다. 전했다.